자,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중개 개념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개 대상물 인가 아닌가를 꼭 보셔야 돼. 그럼 중개 대상물은 어디 있는가? 옆에 페이지 7페이지 가보시면 다시 중개 개념을 풀어놨죠. 1번 정의는 방금 전에 읽었고 동그라미 1번 있나요? 법정 중개 대상물 밑줄. 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 몇 개인가? 둘째 줄 있죠? 둘째 줄 토지 붙어 있죠? 5가지를 따로 밑줄 해보세요. 토지 첫 번째 밑줄 하시고,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세 번째가 임목, 네 번째가 광업재단, 다섯 번째 공장재단. 그 뒤에 중개 대상물이 몇 개라고요? 5가지가 아닌 물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중개 대상물은 5가지인데 다시 적어보니까 토지가 중개 대상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중개 대상물이고, 세 번째 임목, 네 번째 광업재단, 다섯 번째가 공장재단.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입니다 할 때 요 5가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인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면 3월달 정도의 모의고사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중개로 볼 수 없는 것. 갑은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거래 알선하였다.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알선 행위는 수행했지만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은 금전에 대하여 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하였다. 알선 행위는 수행했지만 금전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계약을 행위를 알선한다 할 때 대상은 알선 중개 대상인 내용이나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 그 밖에 권리도 있죠.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을 줄이면 첫째 시간에 권리 변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권리 변동을 풀면 발생, 변경, 소멸을 변경이라고, 더하면 취득, 상실, 변경이에요.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5억 원의 매매 계약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5억 원의 매매 대금을 다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에게 해주면 등기가 넘어가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상실이죠. 매수인은 5억 원 대금 지급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 넘어오면 소유권 취득이죠. 득실이 일어난다 그러면 취득 상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득실이 일어나죠. 그 나중에 민법에서 그대로 배우시겠지만 권리 변동인 득실 변경은 뭐가 있어서? 계약이 있어서 득실 변경이 일어나죠. 법률 행위나 권리 변동 법률 행위를 처음에 배우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중개 대상인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는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고, 지금 배우시는 6과목 시험 과목은 부동산 중개업에 필요한 6과목을 배우신다고. 민법 전체 조문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규정만 쏙 뽑아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여기 중개 대상인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과목에서 배우시는 민법이란 과목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면 소유권 배우시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이런 거 배우시거든. 이게 다 중개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1, 2, 3, 4월 가시면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이해되시면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예외가 있습니다. 4월 가시면 점유권이란 권리나 분묘기지권이란 권리 배우시는데 그건 성격상 중개 대상이 아닌 거 나중에 구분하시면 돼. 처음부터 암기하지 마시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자 보세요. 중개는 줄이면 몇 가지 물건 이어야 되고 5가지 물건 이어야 되고 각종 계약을 많은 것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그죠? 그러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각종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면 중개 내용에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매도인 A하고 매수인 B가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싶은데 개업 공인에서 갑 가게 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물건 내놓고 중개 계약.
매수인도 갑 가게 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계약. 그러면 개업 공인인사인 소장은 몇 사람? 한 사람이 당사자 매도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다 의뢰받았죠. 단독으로 혼자 계약을 알선하겠죠.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고 쌍방 의뢰받아서 단독으로 혼자서 계약을 알선하니까 중개이죠. 뿐만 아니고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자 가백에 물건 내놓고 중개 계약하고 매수인은 다른 부동산 의뢰 일을 맡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개업 공인인사는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럼 손님을 확보한 소장은 물건 가지고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소장 가박에 전화해서 소장님 손님 오셨는데 혹시 이런 물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 그러면 갑을 개업 공인인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알선하기도 하네. 이것도 중개이원이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면 쌍방 모두로부터 의뢰받아서 단독으로 계약을 알선해도 중개이고 두 사람 이상이 각각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공동으로 계약을 알선해도 중개이다. 이다. 그러면 요 중개 개념을 기초로 하고 확장되는 개념이 3호 중개업이죠. 박스에서 중개업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세 가지를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하시고 의뢰 괄호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밑줄 하시고 받고 괄호 세 번째 중개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를 뭐로 하는 것? 업으로 한다 때 업 괄호 중개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 중개업이에요. 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벌어서 먹고 살겠다. 생계 유지 수단이 업이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이다 할 때는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를 뭐라 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업이다. 업의 요소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주면 업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이걸 달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달리 표현하면 손님이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죠. 이때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 매수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이죠. 중개 의뢰인이 소장 찾아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고 물건 내놓고 하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승낙하면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하고 소장하고 체결되는 계약이 뭐?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 중개계약이죠. 업을 한다는 말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하고 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식당에 가서도 계약한다. 순두부찌개 한 그릇 달라고 들어가면 사장이 앉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음식 공급 계약이에요. 그러면 순두부찌개 만들어서 제공하죠. 다 먹고 나갈 때 식대 받을 거 아니야. 받고 가게도 계속하죠. 그것도 업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업이다 할 때 그 계약은 중개의뢰인하고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어떤 계약? 중개계약이 있다. 중개계약을 하고 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야 먹고 살겠죠.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리 영업성이 있다 없다?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영리 영업성을 가지고 이런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를 뭐로 하는 것? 업을 한단 말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겠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업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과목을 적응을 못하시면 점수가 65점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법 조문은 적은데 출제위원들이 법 조문 그대로 내면 다 맞출 거 아니에요. 유사한 규정을 유사한 표현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중개업을 법대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중개업은 중개계약에 의하여 영리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는 것?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말은 중개계약이고
받고란 말은 영리성, 영업성이 있어야 되고 업을 한다 그 말은 계속 반복성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중개 계약이고 받고란 말은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고 업을 한단 말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한대. 그러면 보세요. 최근 시험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그 말은 여기 보세요. 여기는 보수란 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기는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뭐는 맞다고? 보수를 받든지 안 받든지 뭐에 해당한다고? 중개는 무상이어도 중개이다 아니다. 이거 계속 반복성이 필요해요? 1회만 해도 중개이죠. 근데 이런 중개에 비해서 업이 되려면 반드시 뭐 보수를 받아야 업이지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요 요소가 빠졌네.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갖춰야 업인데 최근 시험은 범위를 줄여서 표현해요. 단순 중개는 보수를 받아야 합니까? 보수 받지 않고 해도 중개죠. 여기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죠. 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까? 1회만 해도 중개인데 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단순 중개하고 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출제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중개업이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요 두 가지만 써도 업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업은 세 가지를 갖춰서 법에 정의하고 있죠. 중개하고 핵심적인 차이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업이다. 같은 말은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고 그 말은 같은 말 뭐 없이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거래 당사자들과 보수 지급에 대하여 약속하거나 당사자에게 보수 지급을 요구한 행위는 이렇게 나와요. 약속 요구한 행위는 업이다 아니다. 약속하거나 요구는 했지만 말은 했지만 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아야 업인데 약속 요구한 것은 받지 아니하고 영업성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받지 아니하고 나오면 업이다? 아니다. 영업성이 없다. 업이다. 약속 요구한 행위는 업에 해당하지. 이렇게 각각 물어요. 같은 말인 거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를 뭐라는 것? 업을 하는 것. 계속성 반복성이 없이 업이다. 아니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업입니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뭐가 없다. 계속 반복성이 없으므로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말인 거 이해하실 줄 아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좀 더 확장시키면 방금 전에 목적 조항에 보셨듯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의 제2목적은 어떤 업을 육성하겠다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겠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용어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요. 중개업은 법대로 표현하면 몇 가지? 세 가지 갖추거나 최근 시험 경향을 보면 몇 가지? 두 가지 갖추면 업이다는 말은 더 요거 말고 더 이상 요소가 필요해요.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영업 신고증이나 허가증은 걸지 않았지만 손님 와서 된장찌개 달라 할 거 아니요? 밥 주고 계속 돈 벌고 있잖아요. 업이 아니요? 업이죠.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도 누가 하는 것은 안 따지겠다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무등록이어도 세 가지나 두 가지가 좀 업에 해당한다. 이런 게 난이도가 조금씩 높은 거 아니에요? 간판 보니까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간판 걸었어요. 그럼 주된 사업이 뭐예요? 컨설팅 사업이겠죠? 컨설팅 사업자가 컨설팅 사업인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은 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나중에 은행 가시면 대출 계약하죠. 대출 계약을 민법에서 금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2억 원 대출 계약 썼죠. 그 은행에서 담보 잡자 그러죠. 아파트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을 하고 있다. 업이다 아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중개가 아닌데 그의 부세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뭐로 업을 하면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했지만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업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누가 하는 거 따질 필요 없이 주된 사업인가 부수인가 따질 필요 없이 업의 요소에 몇 가지이거나 세 가지이거나 몇 가지 갖추면 두 가지 갖추면 업이다. 됐어요? 그 나중에 다음 주 배우실 때 이제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업은 하고 있지만 업은 맞죠? 단속에는 걸려요 안 걸려요? 단속에 걸린다. 단속 대상인가 아닌가 하고 업인지 아닌지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지만 단속에 걸린다는 말을 우리 법으로 치면 무등록이어도 업이다 아니다. 무등록이어서 개업 공인에서는 아니지만 세 가지나 두 가지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을 하고 있죠. 야는 단속에는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단속 대상이란 말은 법을 위반했다. 위법하다라고 하고 위법하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이어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요건을 갖추면 업에 해당은 하지만 단속 대상이다. 얼마나 처벌될 것이고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됐어요. 더 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범위예요. 용어 정의에서는 같은 말을 익히시라고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약속 요구한 행위는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성이 없이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그럼 중개업은 무등록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중개업은 맞지만 처벌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인 영업은 누구한테만 허용되는가? 소장한테만 허용되겠죠. 그래서 2호에 공인중개사하고 4호하고 비교하시면 돼. 2호 공인중개사 있죠. 시작.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법 괄호 뒤에 자격을 취득한 자 밑줄하시고 취득 동그라미. 그 용어 정의는 어디까지가 끝인가 그걸 꼭 체크하셔야 돼. 그 2호는 용어 정의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걸 더 함정을 더 파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가 공인중개사이지 말을 뒤에 붙이기만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4호 하면 읽고 4호 시작.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죠? 공인중개사란 개념은 공통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말을 붙여서 달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공통은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 공통사항이고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해서 용어 정의가 끝이죠. 취득이 핵심이에요. 취득하고 취득한 자가 나오면 누구이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뭐? 등록을 한 자에서 등록 여기에 괄호 하실래요? 취득한 자 취득이 괄호 등록이 괄호가 되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 정의 끝은 등록을 한 자에서 말이 끝이 나야지 말을 뒤에 붙이기만 하면 틀린다. 쉽게 틀리게 나는 것이 3월 달에는 이걸 맞추시는데 6월 되면 또 틀려요. 보세요. 결론은 공인중개사란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은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쓰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념인데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할 때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 넣으면 틀리고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어디에서 끝이 났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끝이 나야지 말을 뒤에 붙이면 확장되니까 틀렸다 그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념인데 공인중개사 개념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넣으면 틀리듯이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공인중개사 넣으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뭐 자? 개설 등록을 한 자까지 붙으면 그때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겠지만 다시 공인중개사 개념에 뭘 넣으면 틀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넣으면 틀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할 때 뭘 넣으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중개업이란 업은 무등록이 해도 업은 맞지만 처벌 대상이죠. 그 누구만 등록을 한 자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죠. 있으면 처벌돼요.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가게 실장님 둘 수 있어야 되겠네. 둘 수 있는 실장님 이름을 법에서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고용인. 실장님 이름이 다음 주 배우시면 고용인이에요. 고용인은 몇 사람이 있다? 두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죠. 요 두 사람이 실장님인데 실장님은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 가게에 소속돼 있죠. 실장님을 소장이 둔 목적이 뭐예요? 내 일 좀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요 두 가지는 공통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용어 정의할 때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5호이죠. 5호 읽어봅시다. 시작.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괄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속된 누구이다. 첫째 줄 공인중개사 괄호하시고 공인중개사입니다. 괄호 부분 있죠. 법인부터 다시 밑줄 해보세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소속 범위는 법인인 경우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주에 배우시면 되고 더 중요한 말이 뭘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괄호 뒤에 보조하는 자 되어 있죠. 그러면 6함 읽어봅시다. 시작.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앞에 당연히 실장님 중에서 보조원은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괄호하시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실장님 이름이 중개보조원. 아닌 자기 때문에 뒤에 업무 수행할 때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뭐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뒤에 단순한 업무 밑줄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용어 정의를 할 때 개념을 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OX 해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뭐가 빠졌어요? 중개 업무 수행이 빠지면 틀린다. 그 말이고 두 번째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이미 들렸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원 개념에 중개 업무 수행 들어가면 안 되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의무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보존 개념에 쓰고 있는 이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의무는 보존 개념증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보존만 할 수 있단 말이겠나요? 실장이 없으면 이것도 누구가 해야 되고 소장지가 해야 되고 소장이 바쁘면 누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현장 안내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존 개념에만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있는가? 소속 공인에서는 뭘 한다고? 중개 업무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업무죠. 중개 업무하고 단순한 업무는 100% 다르니까 이걸 구분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소속이 할 수 있는 중개 업무는 뭐인가? 중개업을 하는 게 중개 업무겠죠. 중개업이라 하면 몇 가지?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죠. 그 말은 손님이 가게 와서 뭐하고 어떤 계약? 중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하죠. 그럼 중개를 해야 되겠네.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이 매도, 임대인이 손님이 왔다면 물건 내놓고 갔겠죠. 그러면 손님이 내놓은 물건, 중개 대상물을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서 팔려면 등기부나 대장, 현장 납서 통해서 먼저 조사, 확인할 것이고 확인한 자료 가지고 현장 안내하면서 설명해야 되겠네. 설명들은 매수인이, 임차인이, 소장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이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하자고? 계약합시다. 그러면 부동산에 손님 두 사람 앉혀놓고 마무리 작업이 매매 계약서 써야 되겠죠. 교환 임대차 계약서인 거래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한 내용을 믿고 계약했죠. 확인 설명한 내용을 믿고 계약했는데 확인 설명을 듣고 계약한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조건과 물건이 달라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 경우에 나한테 배상 청구할 때 이거 가져오십시오.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겁니다. 라고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서식이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에 들어가 있는 중개 업무는 뭐인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요 세 가지를 중개 업무로 해요. 이 중개 업무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니까 이걸 구분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최근 시험에 이걸 그대로 내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X. 현장 안내 및 거래 계약서 작성.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서 작성.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개 업무 수행을 아예 넣으면 틀리고 중개 업무 내용은 요 세 가지를 보존 개념 정의할 때 넣으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실장님을 두실 때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너무 큰 사고가 나는 것이 이 중개 업무는 법적으로 소장이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실장 중에서 누구는 할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쓰고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자격자가 누구예요 지금? 무자격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무자격자죠. 무자격자는 뭘 할 수 없는데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데 무자격자가 그래 성사시켜 그 말 확인 설명을 하여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무자격자인 보존이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까지 주어지면 보존이 중개 업무 수행해버렸네. 그죠? 그럼 누가 해야 할 일을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직접 이를 중개 업무를 수행한 무자격자인 보존이 대여한 것으로 간주해요. 증은 대여가 돼야 안 돼요? 나중에 무자격자 특히 아파트 단지는 잘 없는데 토지 전문을 하거나 상가 전문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다 올해 이제 증을 따시고 실무 교육 받겠죠. 그 토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5년 이상 한 사람을 보존으로 둬요. 그럼 보존이 일을 다 하겠죠. 소장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소장 그냥 앉아 있어요. 손님 태우고 보존이 현장 안내 설명하고 돌아와서 보존이 계약서 다 쓰고 소장이 도장을 찍어준다고. 그럼 이거 어디 걸린다고?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로 걸려요. 실무사는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중요 판례야. 누구나 해도 되는데 소속은 계약서도 관계없어요. 쓰고 소장님 도장 찍어달라면 도장 찍어주면 하자가 없어요. 보존이 확인 설명이나 계약서 써버리면 그 나중에 자격증 등록증 대여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하면 물어보는 게 겁니다. 계약서 누가 썼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계약서를 보존에 썼다 그러면 빠져나갈 틈이 없어. 나중에 토지 쪽으로 나가시거나 상가 나가셔도 계약서 쓰는 것만큼 누가 직접 쓰라고? 소장이 직접 쓰라고. 그래야 빠져나갈 공문이 어디 있지? 됐죠? 현장 안내는 할 수 있어 없어요? 보존도. 현장 안내하는 관계 없잖아요. 요게 용어의 정의야. 용어의 정의는 쭉 박스 내용을 쭉 그냥 개념 없이 그냥 함정 체크 없이 그냥 쭉 읽어버리면 뭐가 붙었는지 뭐가 빠졌는지 체크 안 되니까 꼭 체크하실 때 중개는 중개 대상물 5가지인가 확인하시고 중개 대상에는 그 밖에 권리가 포함이 돼야 되고 계약을 행위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 알선. 중개업은 몇 가지? 3가지 갖추거나 2가지 갖추면 업이다.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이고 공인중개사는 어디서 끝이고 취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소속하고 보존은 공인중개사인가 아닌가. 그 더 중요한 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걸 꼭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이제 교재 봅시다. 거기 7페이지에 중개 대상물 5가지는 체크하셨죠? 동그라미 이번에 니은 있나 니은? 권리의 득실 변경도 중개 대상이다. 권리 앞에 기타 넣어보세요.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중개 대상이죠. 그럼 기타 권리는 어디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다 그랬죠. 셋째 줄 뒤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배우십니까?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뒤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배우시겠죠? 더 적으시면 밑에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전 밑에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매매 나중에 배우시면 환매 특약이라고 배우십니다. 등기된 환매권. 이걸 다 민법에서 배우시고 이런 권리가 다 중개대상 2단이다. 2단. 등기된 환매권까지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3번 알선하는 것 알선돼 있죠? 저 보세요. 중개는 민법하고 달리 구분하시면 중개는 5가지에 대하여 법률 행위인 계약을 직접 하는 겁니까? 중개는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법률 행위를 계약을 하는 것 알선하는 거죠. 그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인은 법률 행위를 한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중개는 법률 행위인 계약이 성립,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이지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알선 뒤에 땡땡 법률 행위 X. 알선하는 행위인 중개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면 알선 행위는 뭐인가? 법률 행위 X 하시고 사실 행위 O.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고 알선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사실 행위이다.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인 권리 의무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 법률 행위죠. 그 말은 매매 계약을 할 매도 매수인은 자기한테 효과 발생을 의혹해야 하네요. 내 물건 팔면 대금 지급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대신에 소유권 이전 채무를 가지겠다라고 의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팔겠다 청약 여서 표시 승낙 여서 표시 있는 거 아니야? 중개는 내가 중개해주면 매도인처럼 매수인처럼 나한테 직접 권리 의무가 발생돼요. 권리 의무는 당사자 간에 발생될 수 있도록 내가 알선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는 알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사실 행위이다. 그 정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간혹 시험에 나와요. 밑에 판례 있죠? 그 밑에 판례는 지금 배우지 마시고 3, 4월 달에 해요. 아직 대일한 것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넘기시고
그래서 방금 전에 적으신 것처럼 2번 중개의 성격 타이틀 밑줄 하시고 성격을 묻고 있는데 뭐의 성격을 묻고 있다고요? 중개 동그라미. 중개는 1번 어떤 행위이다? 사실행위이다. 뭐가 아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독자적인 행위에서 중개행위는 대리행위 끝에 가 아닌 돼 있나요? 이것도 민법이죠. 다. 민법에서 나중에 대리권 배우시면 대리행위는 뭐예요?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 대리권 수여한 본인이 매도인이 되어서 직접 상대방이 누구하고 매수인하고 만나서 대리는 직접 매매 계약을 해야 하네요. 대리행위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아파트 매도인이 대리권 주면 대리인은 누가 되어서 매도인인 당사자 되어서 매수인과 직접 매매 계약하죠. 대리행위는 뭐인데? 대리는 직접 매매 계약한다니까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인데 중개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결론은 뭐야? 중개행위는 어떤 행위이다? 1. 사실행위이지 적으신 것처럼 법률행위가 아니다. 같은 말 대리행위가 아니다. 나중에 토지상가 쪽을 전문을 하실 때 투자자가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토지 매수 이렇게 해주면 중개를 잘해서 수익을 좀 남기면 그 사람이 나한테 대리권을 줘요. 인감도장 맡겨간다고. 좋은 물건 있으면 잡아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중개를 해달라고 맡긴 거요. 대리권 준 거야. 대리행위하고 중개행위는 같은 내용이요. 다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요. 이게 나중에 크게는 보수받는 게 다르다고. 중개를 했으면 나중에 5주째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한도 내에서만 받아야 되고 한도 초과하면 처벌돼요. 중개한 다음에는. 근데 대리권을 위임한 것은 우리 법에 따라서 중개한 거 아니죠? 민법에 따라서 대리권 준 거 아니야. 대리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럼 매수인이 나한테 대리권 주면 부동산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대리인 지위에서 내가 계약을 직접 해준다고. 이건 중개했어요? 대리했어요? 대리는 공인중개사법상 한도 제한이 없어. 보수가. 합의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중개하고 대리행위는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면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민사중개인과 참여중개는 7, 8월 달에 문제 풀 때 보시고 최근 15년 이내에 나온 적이 없어요. 밑에 기출문제 지문이 한 개씩 있죠. 그거는 간단한 지문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 이론 공부는 이해가 되시는 부분은 문제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애매하게 이해됐던 부분도 객관식 문제, 이해되는 부분만 문제 보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에 문제 풀어보시면 또 문제를 암기하게 되니까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설명 들으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라고. 1, 2월 달 설명 들으 이해가 되는 부분 동그라미, 애매한 부분 세모,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체크해 보시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을 보셔도 돼. 3, 4월 되면 이건 다시 애매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라고. 5, 6월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동그라미가 되시면 이건 이제 문제가 풀리는 문제야. 이건 여전히 애매하든지 모르든지 될 거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1, 2, 3, 4월 공부예요. 뭘 아시고 뭘 모르시는지 체크하는 게 공부예요. 중간에 책 모양 꾸미려고 기출문제 넣어놨는데 어쨌든 이해되시는 부분만 풀어보시라고. 동그라미 박스 밑에 3번에 중개의 3요소 있나요? 뭐의 요소라고요? 중개 동그라미.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의 3요소예요. 중개할 때는 보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뭐 할 때 보수가 필요하고? 중개업의 요소가 보수지. 중개의 3요소 옆에 중개보수 X. 중개의 요소 할 때는 중개보수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중개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물건 이름이 뭐예요? 중개대상물. 손님이 와야 되겠네. 거래 당사자인 중개의뢰인이 와야 되고 물건이 있고 손님이 있고 중개행위자를 있으면 되겠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행위자고 세 가지가 중개 요소이지 보수는 필요가 없다. 밑에 박스에 중개와 구분 개념 있죠. 그것도 위에 민사중개처럼 나중에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보시면 돼.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9페이지 중간에 판례 있나요?
1번의 첫째 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있나요? 밑줄에 보시고 중개행위 가려해 보세요. 중개행위. 여기 들어갈 판례가 아니고 어디 들어갈 판례인가? 뒤에 그 페이지를 146페이지 참조 일단 적어 넣어 보세요. 146페이지 참조. 14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46페이지 가시면 제4절 손해배상 책임 및 보정 설정 의무 있죠. 거기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9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면 돼. 9페이지 참조. 거기 손해배상 책임에서 박스에 법제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 있나요? 146페이지 박스에서 법제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 있죠. 타이틀 몇 줄 하시고 1항 보니까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줄? 맨 위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뒤에 끝에 둘째 줄 끝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몇 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 기준이 있는데 첫 줄을 다시 뭘 하다가 중개행위 괄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했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넘겨보시면 150페이지 중간에 3번 보정 설정 있나요? 보정 설정 타이틀 밑줄에 보시고. 이게 이제 판례가 앞에 용어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판례 보통 넣는데 실제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146페이지에. 자, 무슨 내용인가? 시험에는 거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하다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때 배상 책임 규정의 가장 기초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손해를 발생케 한 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책임져라 그 말은 손해 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배상 책임 규정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30조에서 배상 책임 요건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한 때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책임이 있는데 야한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네. 무자력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네가 책임지라 했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까지 와서 일을 맡기에 누가 보호가 안 돼요? 중개의뢰인인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니까 민법에는 없는 보증제도가 여기 있다고.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나중에 배우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보증기관이 있겠죠?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뭘 하다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된 재산상 손해만 공인중개사법상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을 하긴 했지만 중개행위가 아니면 사람 때릴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지.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로 손해 갈 수 있는 그러면 사고는 누가 쳤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과실로 사고 쳤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있다 없다?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있는데 중개인이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설정해야 되는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가 없다. 오늘 민법의 특별법이 다 들으셨나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책임 규정이 있고 민법에도 배상책임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할 때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누굴 통하여? 보증기관을 통하여 우선 배상받을 수 있단 말이지. 중개행위가 아니면
폭력행위처럼 중개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로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배상될 수 없단 말은 보충주로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별도 소송을 걸어서 해결해야지 보증기한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판례가 지금 앞에 판례 때문에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너무 중요한 것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개행위 아니요? 그러면 배상 책임 규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고 상대방 보호 취지고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할 때는 어떤 행위일 때만 중개행위일 때만.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너무 중요하다는 말은 다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판례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줄여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네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했는가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그 말 아니야? 개업 공인중개사에 가서 물어봐서 결정하겠다 말은 누구를 보호하겠단 말이야. 개업 공인중개사 니를 보호해주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런데 배상 책임 규정은 니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고 상대방 보호 취지니까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누구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 답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시 판례 들어가 보시면 9페이지에 1번 있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 하셨나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결정될 것이 아니라까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4월 달에 마지막 주에 비 오는 날 모의고사 보면 틀려요. 비 오는 날 4월 말 비 오는 날 모의고사 보면 틀린다고. 어디에 속겠나요? 진정, 위하여 그것 때문에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 판례가 거의 시험 나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주관적 의사가 기준이 아니니까 객관적 사회 통념상 결정돼야 한다는 말은 나중에 146페이지 다시 배우신다 이렇게. 2번 앞에는 상가 권리금 적으시고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상가 권리금은 이겁니다. 치킨 호프집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이제 몸이 돼가지고 세를 다시 넘기고 싶다고 신규 임차인 들어오겠죠. 신규 임차인이 지가 치킨 호프집을 신축 상가라 생각해서 신축 상가 건물에 임차하게 되면 치킨 호프집 하려면 시설을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비품도 갖춰야 되고 고객 확보하려면 광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을 기존에 치킨 호프집을 하고 있던 건물에 신규 임차인 들어가면 시설 다 갖춰져 있나요? 비품 다 있죠. 이미 영업을 5년 동안 해왔다면 고객이 확보되어 있네. 그 비용이 권리금이야. 그러면 권리금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첫째 줄에 영업용 건물 밑줄.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은 눈에 보입니까? 유형물이죠. 이나 거래처 신용이나 영업상의 노하우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눈에 보여요.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줄이면 영업용 건물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뭐라 부른다? 권리금이라 불러요. 그 낱개로 쪽에서 시험 나와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도 모이고 권리금이고 영업용 건물의 거래처 신용도 모이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도 다 권리금 표현인지 이해하시고 권리금은 뭐가 아니다. 셋째 줄 중개 대상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 권리금은 셋째 줄에 중개 대상물이라 할 수 없다 되어 있죠. 둘째 줄 뒤에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뭐요? 권리금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이다 아니다.
넷째 줄 뒤에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세 번째는 나중에 5주째 배우실 것인데 따라서 중개 보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 권리금에 대한 중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아무리 알선 중개를 하여도 뭐가 아니고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알선 또는 중개하여도 뭐가 아니고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중개 행위가 아닌 것은 중개 보수가 적용돼요.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공식이야.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중개 행위가 아니면 그 대가는 중개 보수 적용이 없다. 그 말은 합의하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 한도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권리금 요즘에 시험 잘 나오니까 권리금 표현을 먼저 익히시고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게 제일 잘 나오고 두 번째 권리금 거래 알선 나오면 중개 행위가 아닙니다.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세 개 질문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중개 개념이고 밑에 공인중개사는 요소가 어떤 법? 이 법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끝이죠. 뒤에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공인중개사 종류 있나요? 일반 공인중개사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밑줄. 공인중개사 종류에 그냥 공인중개사 밑줄 넘기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게 되면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죠. 거기도 공인중개사 밑줄. 양가로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네. 거기도 공인중개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맞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자격을 취득한 그냥 공인중개사이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이든지 소속이든지 자격증 대여로 걸릴 수 있잖아요. 다. 시험은 그래 나온 거예요. 그 앞에 공인중개사 종류 타이틀이 있었죠. 거기다가 땡땡 하시고 모든 공인중개사는 뭐 대상이다. 자격 취소 대상이다. 모든 공인중개사는 타이틀에 공인중개사 종류 옆에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방가로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땡땡 하시고 자격 정지 대상. 자격 정지 대상. 소속은 자격 취소 대상이기도 하고 자격 정지 대상이다. 6주째 모아서 정리할 겁니다. 됐죠? 좀 쉬었다가 3호부터 다시 할게요.